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9년 만에 미국 장성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엔에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가량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유감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허위법 특검팀은 오늘 경고모의 핵심 멤버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를 다시 부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장성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성사될 경우 2009년 이후 9년 만인데 미군 유해 송환을 비롯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고 미군 유해 송환을 논의합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09년 이후 첫 장성급 회담이 됩니다. 지난 12일 유해 송환 협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이 직통 전화를 통해 역제안하면서 성사된 회담입니다. 북한으로선 불참에 대한 명분을 챙기면서 회담 격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연해야 될 때 일단 우리 측의 제안을 거부한 다음에 미뤄서 개최하는 거죠. 주된 의제는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실무 회담 결렬 뒤 격을 높인 만큼 양측 사이 각종 현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담이 미북 후속 협상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은 유해 송환에 쓸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엔에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제재 핵심 품목도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 간 군사 한라인을 재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품목 51개를 수출 금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고 일본 T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연료는 물론 SUV 차량이나 버스, 트럭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 통신선 재개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시적으로 예외 요청했고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유엔은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97.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해상 석유 밀수가 89건이나 포착됐다며 중국, 러시아 등의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 즉각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남석입니다. 8,35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불복종하겠다며 반발했고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방금 전 마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조정을 받게 될 근로자는 최소 29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금 상당히들 격앙돼 있죠. 다 흥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소도 하고 했는데 무시당한 거 아니냐. 재계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 인상폭이란 불만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보호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도 조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업 괴롭히기를 중단하라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파기한 정부와 여당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경공모의 핵심 자금책인 박모 씨, 필명 서유기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자금책으로 알려진 필명 서유기 박모 씨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김경수 도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박 씨를 상대로 시연회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어제는 시연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또 다른 인물인 필명 솔보나르타 양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네, 킹크랩 시연할 때 김경수 지사 보셨나요? 특검은 지난 5일에는 박 씨와 양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유심 카드 등을 통해 킹크랩의 구축과 댓글 조작 운영에 관여한 핵심 인물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경공모의 금고지기인 파로스 김모 씨가 파기한 회계 기록을 복원해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47살 A씨는 그젯밤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어젯밤 10시 반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하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최근 국제미술계가 조선시대 서민의 이야기가 깃든 그림과 민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꽃과 새를 주제로 한 민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꼬리를 높이 쳐들고 산을 내려오는 안경 쓴 호랑이. 서로를 의지한 채 하늘로 올라가는 두 마리 용. 팔첩병풍을 제각기 장식한 민화의 익살스런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어느 틀에 다 잡히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임의대로 그려지는 그림이어서 우리들한테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빨갛고 노란, 모란의 강렬한 색채는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조선시대 민중들은 집안에 모란병풍을 세워 부귀영화를 기원했습니다. 지금 모란 같은 경우는 부귀를 뜻하기 때문에 부귀 번화되는 이런 꽃의 배경으로 이 새들은 사랑을 나누는데 한국 고유 정서를 아우르는 그림 민화는 신라금관과 고려청자, 불화에 이어 한국 미술 문화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회화의 아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독창적이고 화려한 그리고 에너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놀라고 한국의 회화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조선시대 서민의 창의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꽃과 새 그림, 화조도를 조망하는 민화 현대를 만나다 저는 다음 달 19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